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 송혜교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송재중 씨는 특정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냐? 그 사람들이랑 무슨 왼수를 졌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유독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가지고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영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송혜교 씨입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영탁 씨가 됐건 송혜교 씨가 됐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송혜교 씨의 첫 번째 문제라고 얘기했던 게 언론 플레이입니다. 서경덕 교수랑 계속 같이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한마디로 애국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겁니다. 간판을 만들어가지고 기부하고 계속 이런 활동을 하는데 지금 모든 저런 기부 활동의 공통점이 뭡니까? 반일이에요. 바꿔 얘기해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식의 활동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죠. 일전에 BTS가 중국에서 논란이 있었죠. 벤플리트 상을 수상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수상 소감인데 뭐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판했습니까?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 이거를 가지고 비판했어요. 왜냐?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전쟁은 뭐였기 때문에 미국에 대항해서 한국을 도와줬던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저거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냥 잡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BTS 멤버의 중국 계정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계정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또한 마찬가지로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됐건 중국 네티즌이 됐건 저런 식으로 반응한다라 그래서 BTS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소신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켰죠. 그래서 BTS가 중국에 맞춰서 바꾼 게 아니라 중국이 BTS에 맞춰서 오히려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런 행보야말로 진짜 애국자인 것이고 진짜 소신 발언인 거죠. 그런데 송혜교 씨는 어떻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친중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찬사를 받는 거, 그게 송혜교 씨의 모습입니다. 제일 기가 찼던 게 이겁니다. 평상시에는 대구 출신이라고 하면서 대구 사람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라고 하더니 실제로는 한창 이제 대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된 것인지 송혜교 씨가 됐건 유아인 씨가 됐건 조용했던 거예요. 그 어떤 응원 메시지나 기부와 같은 반응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대구 출신인 사람이 대구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어떻게 된 것인지 중국 우한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의 기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애국자라서 나오는 기사가 아니라 언론 플레이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친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송혜교 씨, 그때도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애국자다라고 하는 코스프레를 하더니만 한국에 이번에 복귀하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송혜교 씨가 SBS 드라마를 통해서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하자마자 막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기사 지금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무슨 시청률 6.6%를 달성하면서 금토 드라마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는데 정작 지금 그때 당시 시청률을 보시면은 6.4% 정도가 나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KBS 뉴스보다도 시청률이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또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와요. 송혜교 씨의 드라마가 7.9%를 달성을 했는데 누구랑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전지현 씨의 지리산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지현 씨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에 드라마를 찍고 있죠. 그런데 그 지리산은 어디에서 방송이 되는 겁니까? TVN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SBS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지상파 방송국입니다. 그 지상파 방송국이랑 TVN이랑 비교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송혜교 씨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는 게. 이번엔 또 뭡니까? 지혜중에서 입은 옷 주세요, 완판 행보,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기사가 지금 가관입니다. 이별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 달고 짜고 맵고 시고 쓴 로맨스를 담았다. 이게 지금 뭡니까 도대체? 한창 이제 언론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할 때 문비어 청가다, 그렇게 제가 비판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문비어 청가보다 훨씬 더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송비어 청가가 문비어 청가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뭔 내용인지를 보니까 송혜교 씨가 드라마에서 입고 나오는 이 옷들이 지금 완판행보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것이 기사에서 이 옷을 콕 집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미샤의 회색 트렌치 코트가 방영 직후에 빠르게 완판되었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죠. 그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송혜교 씨가 드라마에서 입고 나오는 옷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미샤에서 만든 옷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하필 저 트렌치 코트만 콕 집어가지고 완판됐다, 그러면서 완판 행보다 라는 식의 기사를 썼을까?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가지고 코트를 보니까 실제로 지금 완판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구매를 할 수가 없고 재입고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사이즈가 지금 어떻습니까?
5호 사이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옷을 판매할 때 5호 사이즈 하나만 팝니까? 5호가 됐건 66이 됐건 여러 가지 사이즈를 팔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저 옷은 지금 5호 사이즈만 판매를 했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로 판매를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는 의심이 애당초 그냥 저 옷은 완판이라고 하는 기사를 지금 내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소량으로 만들고 의도적으로 지금 사이즈를 저렇게 해놓은 거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드라마에 나오는 다른 옷들을 좀 보시면은요, 송혜교 씨가 입고 나왔던 이 옷 또한 마찬가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5, 66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 완판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빨간색 이 옷 또한 마찬가지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55, 66 두 가지 사이즈가 있고 완판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옷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이즈로 나왔고 대부분의 옷들이 완판되지 않았죠. 참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은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실력으로 승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연기력이 됐건 작품성이 됐건 그런 실력으로 승부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대한민국 드라마 그런 경쟁력이 있죠. 최근에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이 됐고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이끌어냈습니까?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작품 같은 경우도 대단한 지금 흥행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똑같은 소속사에 있는 유아인 씨, 그 유아인 씨에 대해서 제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최근 들어가지고 연기력이 됐건 작품성이 됐건 그런 것들은 분명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같은 소속사에 있는 유아인 씨를 보고 비슷한 논란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우한 메시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기력을 통해서 저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송혜교 씨도 뭔가 좀 보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송혜교 씨 소속사가 어떤 곳이길래 저렇게 사실상 송혜교 씨를 방치해놓고 본질을 신경 쓰지 않고 거치를만 지금 신경 쓰는 것일까? 자, 보니까 송혜교 씨가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에이전시라고 하는 소속사인데요. 여기는 유아인 씨 또한 마찬가지로 소속이 되어 있는 소속사입니다. 희한하게도 이 소속사에 대한 정보가 별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어떤 곳인지 계속해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의외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놀랍게도 정철승 변호사가 등장을 해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심 있던 분들은 화들짝 놀라실 것 같아요. 아니 정철승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정철승이 맞나? 맞습니다. 그 정철승입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인지 허구한 날 정치적인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그 하고 있는 얘기도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사람, 그 정철승 씨가 어떻게 된 것인지 송혜교 씨와 유아인 씨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된 것인지를 보니까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에이전시, 이곳이 어떤 곳이냐, UP라고 하는 곳과 법무법인 더펌, 이 두 개가 공동으로 설립한 에이전시인데요. 놀랍게도 더펌의 대표 변호사가 누굽니까? 정철승입니다.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만 정철승이가 뭐였던 거예요? 송혜교, 유아인 소속사의 설립 대표였던 겁니다. 제가 지금 저 사실을 딱 알고 난 뒤에 어떻게 됐던 거예요?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진 겁니다. 도대체 송혜교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송혜교의 소속사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게까지 본질을 신경 쓰지 않고 거치를만 신경을 쓰는 것일까? 다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소속사 대표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정철승이었던 거예요. 정철승.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나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를 쏟아냈었던 정철승이가 설립 대표로 있었던 그 소속사의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칠애 같은 것만 신경을 썼겠죠. 참, 정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정철승이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송혜교 씨가 친준적인 모습을 보이고 왜 그렇게 송혜교 씨의 소속사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